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아유, 우리 연휴 끝나고 좋은 얘기만 전해드려야 되는데 방금 전에 신중호 팀장도 제가 그냥 비용 적어놓고 남대종 의원은 거의 TP를 8만 7천을 적어가지고 내가 충분히 고민했냐 물어봤더니 고민 많이 했다고 하셔가지고 저번 주에 사실 SK 하이닉스도 방송을 안 했던 게 뭐 안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TP를 낮추셨잖아요. 하여튼 하이닉스는 그래요. PBR 한 배 오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냐 장기적으로. 네, 뭐 역사적으로 저점이 한 0.9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0.9배. 야, 0.9배면 8만 원도 미치네. 8만 원 초반 정도가 되면 맞아요.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네. 그게 간다가 아니라 반면에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있잖아요.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오늘 있죠. 자료 아침에 발표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전자가 하방이 좀 더 있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업종에서 볼 때 하이닉스는 먼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사실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직 가격이 빠진 건 아니에요. 고정 가격이 빠진 건 아니고 현물 가격이 좀 빠져서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이제 선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하이닉스가 빠진 폭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 구조가 다르고 뭐 체력 자체, 경쟁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반도체 업황만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잠정으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요. 향후 전망을 해본 건데 2페이지 가서 보실게요. 뭘 고쳤는지 적어놓으셨군요. 네. 모델에서. 이게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이 73조 원, 영업이익 1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사 추정치가 15.8조 원이었어요. 거의 뭐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부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과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부 증권사들이 시장 기대치가 17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약세의 이제 영향으로 이익이 개선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거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가 이제 중요할 건데 C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3분기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를 0.9조 원, 1조가 소폭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0.8조 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부품 단가가 인상이 되고 가전 쪽이죠. 이제 C 부분은 가전과 TV 부분, VD 사업부가 있는데 가전 쪽이 하반기에 비수기로 들어가는 시즌이거니와 원가도 상승을 했고 최근에 또 물류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M 사업부는 뭐 저의 추정치에 이제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뭐 IM 사업부도 세트 사업이기 때문에 마케팅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영향이 좀 4분기에 좀 지속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뭐 양호했다, 기대치 수준에 부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로 갈까요? 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그래서 4분기는 제가 영업이익을 15.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3% 정도 하락하는 걸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3분기에 그 이익 개선의 발목을 잡았던 원가 비용 부분이 4분기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10월달, 11월달이 그러니까 주문이 피크를 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도 가격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연간으로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를 지난번에는 2021년과 2022년이 유사하게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2022년에 요번에 이제 50조 원 수준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요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 이제 전자에 대해서 톤다운 하실 때 네. 시장의 컨센이 한 70조 대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60조 대로 내려왔다 했는데 네. 그때 아마 남대정 의원이 한 54조 정도 받던 것 같은데 54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 오늘 사실 실적으로 49조 대 얘기한 거거든 내년을. 뭐 49.6이니까 50조. 이게 내가 속으로 딱 보면서 야,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건 역성장이잖아요. 올해보다 왜냐하면 내년도 경영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사실 거 볼 주시장에 때 중요한 게 역성장이라는 단어 나오면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 무슨 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뭘 말하는지. 근데 뭐 신종호 팀장도 계속 코스트를 얘기하니까요. 왜요? 신축을 걸고 넘어갔죠 당시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섹터 담는 데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내년 근데 많은 반도체 담당자들이 내년 하반기엔 좋아진다고 보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가 하반기에 그러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다. 급격히 돌아선다는 거거든. 네. 상반기만 치는 그럼 선제로적으로 지금 많이 그렇죠. 반영된 거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 부분만 보면 올해 대비 디램이 10% 중후반 빗 그로스 출하량 증가. 거기다가 가격이 증가하지 않으면 매출액이 뭐 15%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가격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가격이 반등해서 평균적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내년에 어닝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세트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세트 부분에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다라고 하면 내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시점이겠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시점에서 내년 사업 계획을 이제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세트 부분에서는 원가를 어떻게 효율화를 할 거냐,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출하량 증가가 경쟁이 심해서 출하량 증가가 어렵다면 고객들한테 차별화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스펙들을 사양들을 좀 올해보다는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높아진 단위당 원가에다가 스펙까지 올려야 되니까 세트 업체들은 부담이 더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단가 인하를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부품 업체들한테. 그럼 이제 부품 업체들은 수급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버틸 겁니다. 근데 수요가 빠져버리게 된다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컨센이 형성이 된 거예요. 상반기로 끝난다는 거지. 상반기. 그렇죠. 좋게 보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 가격이 안정화되고 반등할 거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 과거에 통상적으로 볼 때 반도체 가격들은 한 40%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40%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 피어 투 피어로 이제 YY로 40% 빠지니까 연평균으로 보면 한 20% 초중반 이 정도가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빠지려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내년 2분기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지금 예상하는 게 좀 빠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호 팀장도 방금 전에 녹음을 했는데 계속 중요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하도 비용이 중요하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를 더 뒤져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가 이제 남대정 의원 내가 같이 일하자고 할 때도 말했지만 내가 섹터 쪽을 출발한 사람이니까 이걸 굉장히 자신 없어 한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저는 뭐 기억나죠 내가 오시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런 거 들으면 또 야 이러면 겁이 나는 거야 이제. 나는 왜냐하면 이게 컨던 데이터를 오랫동안 봤어요. 저는 꽤 일찍부터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가가 이 정도 빠졌으면 이게 요 정도 어디 정도 와 있어야 되는 걸 내가 알거든. 네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게 안 와 있는 거야. 그렇죠.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주가가 이 정도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사실 전자 같은 거거든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전자가 흔들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자에만의 일이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전자가 컨선 하향 들어가면 이제 아침에 이제 뭘 했었냐면 실질금리 미국 실질금리 같이 놓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니까
네,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 먼저의 문제이지 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계속 네.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컨선이 흔들리면 나머지들은 더 힘들어졌었거든. 그 IT 뭐 관련주들 맞지 않나요? IT 담당들은. 그렇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국 이제 우량주 중에 하나고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시장 전체를 사기보다는 삼성전자만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시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말하는데 4분기가 문제 아니라 내년 숫자를 딱 아까 당신이 50조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야 이건 역성장 얘기를 한 거니까 네. 봅시다. 하여튼 뭐 진짜 그렇게 우리가 틀릴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내년 상반기매가 돌아왔으면 좋은 거고 네. 근데 역성장 간다는 건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주가가 어떤 성장을 멈추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오히려 줄어든다? 그로스가?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 수도 그래서 있죠. 이제 반영될 네. 것 같은데 전자 주가에 사람들이 다들 내가 이제 저번에 많이 올라가면 얼마냐 그래서 방송에서 8만 전자 이랬더니 막 어떤 사람이 쌍욕을 달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서 내가 네. 당시 우리 TP를 8만 7천 적어놓으니 내가 썸칫했지. 이거 또 어떡하지 또 싫어들 할 텐데. 근데 이제 현실은 잘 반등하면 8만 원대 아니에요 지금. 지금 7만 원 10만 원은 초반이니까요. 말이 네. 안 되지 이제.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서 전자가 20% 상승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게 종합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싸움 시원하게만 생각해도 뭐. 그렇죠. 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냥? 뭐. 예. 다음에 볼 거는 뭐 없는데 이제 주가 수준. 이게 왜 볼 게 없어? 이게 중요하지. 이거 딱 아침에 당신이 보여줘가지고 나는 네. 야 전자가 덜 빠졌구나 생각이 딱 들었거든. 전 이거 보고서 내가 오해인가요? 네, 네. 상대적으로 견조했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견조했던 거더라고 전자가. 사실 이제 하이닉스 밴드 차트는 거의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주가 수준이. 근데 이제 그림 3번과 4번을 보시면 뭐 왼쪽 차트는 거의 평균적인 과거 히스토리컬 평균적인 수준까지 내려온 거고 오른쪽 차트를 보면 이건 표준 편차인데요. 이제 아직 조금은 중상단 쪽에 위치해 맞아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더 내려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게 얼마나 이게 뭐 단순 통계적으로 얼마나 분산되냐 이걸 보는 건데 그렇죠. 하이닉스도 사실 뭐 바닥이라 볼 수는 없어요. 하이닉스도. 네. 근데 뭐 길게 보면 뭐 분할해서 한번 볼까라는 고민도 해볼 수 있는데 네. 전자는 제가 이제 저 그림 보니까 이 연초에 삼성전자 쪽 위로 PBR 밴드 위에 벗어날 때 네. 사람들이 뭐 10몇만 원 간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네. 이제 삼성전자 그때부터 안 좋게 얘기해서 욕먹었던 구간인데 네. 네. 나도 많이 보니까 근데 지금 정도 느낌이면 이게 나는 최소한 중간 정도 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왼쪽 차트는 중간에. 근데 사실 오른쪽 걸 봐야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에 보고서 야 전자 이거 당신이 오늘 괜히 또 TP 낮춰가지고 주가 빠지면 우리가 욕 먹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게 고민해. 네. 뭐 그 정도 우리가 영향도 없지만 그냥 갑자기 걱정되는데 사실 이런 위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위치에 있으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가 좀 있어야 좀 우리가 시그널이 어디서 찾아야 되죠. 나는 그냥 오히려 매수 타임은 반도체 PC 메모리 기준으로 한 두 자릿수씩 하락하는 거 나오면 네. 오히려 그때가 기회 아닐까요? 네, 그런 말은 또 마바라틱한가요? 그게 이제 내년 1분기에 두 자릿수가 하락을 한다. 뭐 디램 익스체인지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락한다라고 하면 내년 2분기도 그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그런 있다고 거야? 생각합니다. 네. 또 이게 좀 약간 진정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내가 진정된 그 생각 낙폭이 잘못한- 주는 거는 제가 볼 때 한 3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야 나가 보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보시는데 지금 그러면 3분기에 그러면 전자가 이러면 지금 그냥 고민이 깊어지네 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네. 뭐 반도체 애널도 하시고 매니저도 하고 이셨으니까 이게 레깅돼서 반영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올해 왜 유난히 이렇게 좀 지연되죠 이런 저희 전망들이 좀 이게 뭐 이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일 경우도 대안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를 대체해서 다른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없고
뭐 사실 이제 상위 시총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은 섹터들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바이오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뭐 네, 업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상반기에는 인터넷하고 뭐 이런 쪽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상당히 해피했겠죠, 이제. 근데 그렇지 않고 전자는 안정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주가가 아웃퍼폼을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고민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재미없냐면 아침에 이제 법인부가 저번에 질문해서 그 답변한 거예요. 네. 시기날장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한뭐 전에 어디 세미나 할 때 얘기해서 내가 그냥 심플하게 금리 올라갈 거니까 금융주 사라. 에너지주 사실 얘기 안 했어요. 유가 이렇게 올라올 줄 몰라서. 근데 뭐 몇 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나 봐요. 금융주를 많이 산 네, 것들이. 네. 은행 뭐 어떤 나보러 그쪽에서 이제 다시 세미나 해달라고 해서 그걸 좀 줄여 다른 거 사는 거 어떠냐면서 전자 얘기한 거야. 전자. 내가 보니까 네, 네. 전자 비중을 좀 얕잖아. 전자가. 그러니까 아침에 그 얘기한 거예요. 법인한테. 그냥 그거 놔두라고 해라 지금. 네. 딴 게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럴 경우는 이제 가끔 간혹 얘기하시잖아요. 현금 비중을 좀 높이라고. 누가 현금 비중을 높여?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현금 비중 높여라는 이제 제가 주린이들한테 하는 얘기고 네. 선수들은 사실 주식 항상 풀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비를 조금씩 낮출 수도 있으니까요. 저번에 안 그래도 그 아침에 이제 전체 세미나를 이제 홈콜로 하는데 질문이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물려도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말은 제가 뭐 제가 이제 뭐 여기서 몇 년을 더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 할 때 바닥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막 붙더라고 거기서. 아니, 무슨 느낌인지 알지? 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산 거야. 내가 봤을 때 집행을 하거나 좀 해놓고서 네, 그렇죠. 그 질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지 마시고 제가 뭐 여기 몇 년 더 있겠습니까? 내가 뭐 이제는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되게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런 질문할 때 보면 바닥이었던 적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 누가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것도 바닥이 어딘지를 지금. 그렇죠. 솔직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공매도 친다 기관들이 뭐 음모를 갖고 있다. 이게 얼마나 헛소리라는 거는 대화 속에서는 아니까. 지금 네. 얼마나 다들 힘들어하고 지금 머리 아파하고 이러고 있는데 막 개인들은 마치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고 그 누가 알아요 그걸.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반도체 담당자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기대값 조정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가 아니라 EPS 조정들 내년값을 이렇게 낮춘 사람이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죠. 네. 네, 먼저 한 것 같아. 나머지 뒤따를 것 맞습니다. 같아. 네. 뒤따를 것 같아. 50 역성장을 하는 것 같고 내년에 네. 지금은 다 내년에 증익이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역성장한다고 얘기할 때가 되면 전자가 돌아왔을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하여튼 남현이 하여튼 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종목을 잘 커버해줘서 전자 걱정이네 오늘. 내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7만 원이 무슨 난공불락처럼 생각해서 제가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제가 이번에 부산을 갔었어요. 골프 치러 갔던데 저기랑. 네. 네. 이제 부산을 갔는데 정말 당황스럽게 나쁜 짓 못하겠다는 게 화강을 보고 있는데 들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막 쭈삐쭈삐 쳐다보길래 혹시 저 했더니 저기 이분은 뭐 딴 데서 보셨나 보더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 또 인사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디 뭐 오뎅바를 갔는데 와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좀 취해가지고 그래서 예. 인싸 되셨네요. 그게 아니라 당시 우리 조심해 전자 왜 자꾸 안 좋게 말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예 괜찮아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있고 이리온에서는 내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거든. 네. 나도 뭐 누구 물어보시면 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길게 보시면 결국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주 어쩌면 원하는 답변이시겠지만 사실 우리 이리오너 분들과는 우리가 오랫동안 저희와 호흡을 맞춰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내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대값이 이제 하향되기 시작해서 사실 7만 원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게 기분이 나빠 지금. 나는 이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봅시다. 하여튼 오늘도 하여튼 지켜보면서 네.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